제가 영상을 찍는 것들은 처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달리기를 오래 달리고 달리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더 심합니다. 내가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지면을 딱 짚었어요. 포즈라는 동작을 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달리기를 오래 했거나 달리기를 조금 이해하신 분들은 롤링을 잘해요. 지면에서 발을 빠르게 연결시켜서 발을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어풋이 편하고 괜찮다고 하는 말이지만,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리어풋을 해버리면 이 무릎 각도가 펴져요. 펴져 있는 상태에서 딱 때린다고요. 그러면 뒤꿈치로 닿아서 어떻게? 정강이 오금, 그러면 충격이 오금 쪽에서 와서, 근데 이렇게 뛰면 일반인 분들은 발목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발바닥을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를 하세요. 지면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되냐? 보폭은 작아지지만 발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짚고 떼면. 안녕하세요.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 있다의 김영구 감독입니다. 오늘은 리어풋 착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어풋 착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들 많이 말을 해요. 하지만 리어풋 착지를 할 때는 좀 편하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워킹을 할 때는 리어풋 착지, 리어풋으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걸어 다니지만, 우리가 달릴 때는 리어풋 착지가 왜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뛰느냐, 많이 과도하게 뒤꿈치가 닿느냐, 아니면 발바닥 가운데로 뛰면서 내가 엄지발가락으로 미느냐. 근데 리어풋 착지가 왜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냐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충격인데요.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편하거든요. 체중의 중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점프를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발바닥, 발의 앞쪽과 중간과 뒤가 닿았을 때와 발바닥 가운데와 닿았을 때와 뒤가 떨어졌을 때,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뒤꿈치가 탁 뒤꿈치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꿈치로만 떨어졌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커요. 포즈라는 동작을 무릎을 구부리면서 해도 충격이 굉장히 커요. 허리까지 충격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과도한 충격이 어떤 방향이냐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걸으면서 뒤꿈치를 짚고 앞으로 가잖아요. 잘 보세요. 뒤꿈치를 짚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뒤꿈치를 짚으면서 체중을 분산해서 앞꿈치로 밀면서 가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달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달리면서, 처음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하면, 이 뒤꿈치를 하면서 뛰면서 뒤꿈치로 힘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점프해서 떨어졌을 때처럼 충격을 이 뒤꿈치로 다 흡수하지 못하고 뒤꿈치 충격이 찍으면서 가요.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찍으면서, 잘 보세요. 찍으면서 갑니다. 하나, 우리가 걸을 때는 자연스러운 롤링이 이루어지지만 달리기를 할 때는 이 동작이, 체중이 발을 뻗으면서 앞으로 찍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과도하게 충격이 간다는 거예요. 이 과도하게 충격이 가면 뒤꿈치로 때리면서, 지면을 탁 때리면서 하면 뒤꿈치와 아킬레스와 종아리 부분이 많이 다칠 수 있고요. 심하게는 오금이랑 햄스트링이랑 엉덩이까지 다칠 확률. 그러다 보면 달리기를 하다 보면 허리에 충격이 와서 허리가 아픈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풋 착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과도한 충격이 와서 아프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란 말은 뭐냐면, 뒤에부터,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발바닥 전체가, 하나, 지금 과도하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달리기를 하면서 발끝을, 엄지발가락을 힘을 줘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발바닥에 착지가 뒤꿈치부터 닿으면, 자,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밀어요. 발을 뒤로 밀면서 갑니다.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착지가 발을 뻗게 되고, 뻗고 착지하고 밀고, 이 발을 뒤로 밀 경우에는요, 내가 이 발을 가져오기 위해서 발을 앞으로 뻗어버려요. 하나. 그럼 뒤로 많이 나가요. 이 발이 뒤로 많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 고관절 햄스트링에 힘을 줘서 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하나, 가지고 와야 얘가 뻗어져요. 발을 뻗지 않고 지면을 짚고 내가 떼는 거랑,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랑 하나, 둘, 이게 효율적인 달리기라고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짚고 밀고 짚고 밀고 짚고 밀고 나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말. 뒤꿈치를 짚고 내가 발바닥 가운데와 엄지발가락으로 밀면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내 다리는 더 많이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발을 차야 내 몸이 앞으로 가니까. 하지만 천천히 달리기에서는 굳이 발을 차지 않아도 앞으로 가요. 보세요. 내가 지면에서 발을 떼고 놓고 중심 이동을 할게요. 발을 뗐죠? 그럼 몸을 앞으로 가져가면 발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걸어 다닐 때는 짚고 밀고 짚고 밀고,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동일하게 짚고 밀고 짚고 밀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면에서 발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보폭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뛰면 일반인 분들은 발목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발바닥을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를 하세요. 지면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되냐, 보폭은 작아지지만 발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짚고 떼면, 짚고 뗄 경우에는. 근데 이 상태에서 바꿔서 밀게 되면 보폭이 커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리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리어프 착지가 아닌 효율적인 미드프 착지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리어풋을 할 경우에 불안정한 자세로 뛰시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불안정한 자세. 그게 어떤 말이냐면, 리어풋을 하잖아요. 그럼 리어풋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몸을 숙입니다. 앞으로 숙여요. 왜 그러냐면 달리기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걸어 다닐 때는, 보세요. 걸어 다닐 때는 분명히 올바르게 서서 갑니다. 이렇게 동작을 연결해서. 자, 달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딱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몸을 앞으로 숙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리는 뒤에 있고요. 이 동작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불안정한 자세란 뭐냐면 체중의 중심이 내가 앞으로 가 있는 상태. 왜 그러냐면 발을 밀어야 되니까, 발을 짚고 밀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몸이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발을 밀어버리면요, 이렇게 되면 체중 중심이 앞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발을 뒤로 짚으면, 내가 앞에 중심이 되고 발을 짚으면 체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그대로 떨어지면 그나마 충격은 흡수하는데, 내 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앞으로 찍어버리면 통증이, 허리 통증이랑 오금 쪽이랑 햄스트링이랑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고관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로 아무리 때려도 괜찮지만 엉덩이를 빼고 있는 상태면 고관절이 딱 내 몸의 체중에서 잠겨버려요. 눌린다고요. 체중을 눌러버려요. 이 상체가 아래를 눌러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다리가 계속 앞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발이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발이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숙여 있는 상태에서 잡고 지면에서 발을 뒤로 밀고 짚고 밀면 엉덩이가 빠져 있으면 다리가 뒤로 더 많이 가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딱 옆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자꾸 체중 그리고 중심 이동, 그 다음에 수직 운동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올바르게 서 있을 때는 불안정하지 않아요. 근데 엉덩이를 빼고요, 체중을 약간 앞으로 가 있는 상태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이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상태에서 뛰는 거예요. 그것도 뒤꿈치 리어풋으로. 완전히 찍지 않아도, 그럼 체중 중심이 앞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발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가 몸을 올바르게 딱 세우고요, 지면에서 발을 조금 더 빨리 떼고 뒤꿈치 착지가 아니고 발바닥의 앞쪽과 중간이 동시에 닿는 착지로 해서 보폭은 작지만 몸을 딱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아주 가볍게 움직이고 뛰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몸을 올바르게 서 있잖아요.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만 뗐어요. 발만 뗀 상태에서 그냥 내린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몸이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몸을 가지고 오고 발을 뒤꿈치 착지를 하니까 발은 뒤로 더 많이 빠지고 지면의 접촉 시간이 케이던스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굉장히 몸에다가 힘을 주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뛰기만 하면 어디가? 무릎과 발목, 그리고 심지어는 고관절이 굉장히 아프다는 러너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체크하는 건 몸을 올바르게 세웠는지, 세우고 뛰고 있는지, 엄지발가락에다가 힘을 줘서 발을 차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발목이랑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입니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뭐냐면 리어풋을 할 경우에 내가 발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리어풋을 하려면 그냥 내가 발목에 힘을 빼고 지면에 착지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발바닥 정 가운데가 닿아요. 하나. 발목에 힘을 뺀 상태면 앞꿈치가 닿아요. 하나. 그리고 발목에다가 약간 힘을 주고 내가 착지를 한다면 발바닥 가운데가 닿아요. 근데 엄지발가락에다 내가 리어풋 착지를 딱 하잖아요. 리어풋 착지를 한 동시에 발바닥 가운데가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면 이미 발목에는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발이 나오면요, 발목이 들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발목에다 힘을 주고 착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발바닥에, 내가 만약에 발목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의 가운데라면 충격이 분산이 돼 가지고 내 체중을 흡수할 수 있지만 뒤꿈치로, 뒤꿈치 부분을 닿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은 굉장합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점프해서 뒤꿈치로 딱 떨어졌을 때 충격이, 내가 달리면서 그 충격을 계속 흡수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더 심합니다. 내가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지면을 딱 짚었어요. 포즈라는 동작을 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달리기를 오래 했거나 달리기를 조금 이해하신 분들은 롤링을 잘해요. 지면에서 발을 빠르게 연결시켜서 발을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어풋이 편하고 괜찮다고 하는 말이지만,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리어풋을 해버리면 이 무릎 각도가 펴져요. 펴져 있는 상태에서 딱 때린다고요. 그러면 뒤꿈치로 닿아서 어떻게? 정강이 오금, 그러면 충격이 오금 쪽에서 와서, 오금에서 와서 이 무릎 쪽으로 충격이 다 옵니다. 포즈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면. 그게 어떤 러닝이냐면, 잘 보세요.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무릎을 이렇게 펴서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꿈치로 뛰면서. 그리고 발을 피고.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이 좋은 알파플라이를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을 신고도 충격이 굉장히 많이 와요. 내가 지면에서 발을 자연스럽게 떼는 거랑
자연스럽게 발을 떼서 발목에 힘을 빼면 앞에와 중간과 뒤가 닿는 거랑, 내가 발목에다 힘을 주고 뒤꿈치로 땅을 찍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걸어갈 때 역시도 부자연스럽겠지만 무릎이 나가서 앞꿈치가 닿으면서 떨어지는 착지를 하면요, 무릎에 굉장히 데미지가 덜해요. 근데 걸어갈 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잖아요. 그럼 발을 뻗으면서 발을 차게 되거든요. 앞으로 많이 찹니다. 그리고 팔자이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차고요. 그러면 오래 걷고 나면 오금이 아파요. 우리들이 걸어 다니는 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걸어 다니는 착지에서 뒤꿈치가 닿으니까 달릴 때도 뒤꿈치가 먼저 닿는 편안한 착지를 해야 된다. 편안한 착지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자리 달리기를 하면 발바닥 가운데나 뒤꿈치로 뛰시는 러너분들은 거의 없어요. 발바닥이 앞쪽, 포 쪽에 가깝게 해서 제자리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10명입니다. 제자리 뛰기 하면 뒤꿈치로 뛰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달리기를 할 때 앞에가 닿는 동시에 중족부가 닿는 게 맞는 거예요. 효율적인 달리기는. 그래서 리어풋을 할 경우에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먼저, 엄지발가락이 내가 달리는 착지에서 뒤로 차고 앞으로 올 때 엄지발가락이 들리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엄지발가락이 들린다면 내가 발목에 과도한 힘을 주고 발목을 들어 올려서 정강이의 통증이 일어날 겁니다. 꼭 체크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연스러운 발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걸어 다닐 때는 뒤꿈치가 닿아요. 뒤꿈치가, 이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자연스러운 움직임. 달리기를 할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리에서 뛰면 앞에와 중간과 발바닥이 앞에 중간이 닿습니다. 달릴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달릴 때 누가 뒤꿈치로 닿으면서 중족부가 닿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달리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앞에와 중간, 아니면 앞쪽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이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걸어 다닐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달릴 때 역시 연결시켜서, 이렇게 되면 발목에 힘을 줘서, 이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에요. 발목에 힘을 빼버리면 앞에 중간이 거의 동시에 닿는 착지를 합니다.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파트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발목에 힘을 빼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발바닥이 떨어지는 걸 먼저 체크합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발목에 힘을 주고 내가 발목을 올리거나 아니면 발바닥이 들리거나 수직이 되거나 엄지발가락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떨어진 상태가 발목에 힘을 뺀 상태입니다. 발목에 힘을 빼고 지면에서 떼서 발목에 힘을 빼면, 내가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떨어질 상태가, 몸이 앞으로 떨어지면 앞에랑 중간이 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떨어지는 순간에 발목에 힘을 주면 뒤꿈치로 롤링을 합니다. 지면을 다 짚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다가 힘을 주지 말고 걸어 다니는 습관, 그거는 달리기 할 때는 잠시 내려놓고, 달리기 할 때는 발목에다 힘을 빼고 앞에와 중간이 먼저 닿는, 근데 앞에가 먼저 닿고 중간이 닿는다는 생각보다는 앞에랑 중간이랑 거의 동시에 닿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착지를, 내가 이 발목에 힘을 빼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 제자리 점프하고 천천히 달리기를 체크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달리기의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리어풋으로 뛸 경우에는 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보폭이 늘어나고 지면의 접촉 시간이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저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달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걷는 거 역시도 우리들이 지면을 누르면서 꾹꾹 걸으면 속도가 저하가 되고요. 보폭을 늘어나게 되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보폭을 넓혀서 발목에 힘주고 리어풋 착지를 처음 달리시는 분들이에요. 달리기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지면이 늘어져요. 앞에와 중간과 뒤 닿는 착지법이 아니고 뒤와 중간과 앞에가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느려요. 지면에서 발이 빠르게 떨어지지 못하고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네, 착지를 바꿔볼게요. 앞에와 중간과 뒤가 닿는 착지에서 몸은 숙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게 서서 보폭은 조금 작게, 그리고 박자 리듬은 조금 빠르게. 굉장히 편하게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래 달릴 수 있고 힘도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착지를 바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느리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속도가 저하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효율적인 달리기랑 비효율적인 달리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걷게 되거나 처음 걷게 되고 처음 뛰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장아장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맨발로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뒤꿈치 착지를 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가운데거나 앞쪽으로 해서 아이들은 신기하게 본능으로 알아요. 뒤꿈치가 닿으면 다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상을 많이 찍어보고 여러분이 뛰는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효율적인 달리기, 비효율적인 달리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앞꿈치와 중족부와 동시에 닿는 착지를 해서 달리기를 하고 내 몸의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달리기는 굉장히 편한데 내 몸이 숙여지고 내가 발을 뒤로 차고 뒤꿈치 착지가 먼저 됐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파트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8번째 파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자세들 하나씩 몸에 익히며 익숙해져가 힘들었던 날들이